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양국의 반도체 협력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ASML 방문은 한국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겨울비가 내린 가운데 강원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고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발령됐습니다. 12월 강원도에 호우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내려진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해 신혼부부 수가 103만여 쌍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초혼 신혼부부가 10쌍 중 4쌍가량은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신축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하며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 등은 건설사가 부담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서 오늘 오전에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의 구축에 역점을 둘 거라고 밝혔는데요. 아울러서 국권 회복을 위해 순국한 이준 열사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일정도 눈에 띕니다. 최영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오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나섰습니다. 3박 5일간 이어질 이번 방문의 핵심은 반도체 강국 네덜란드와의 협력 강화. 윤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반도체 협력 증진이 이번 국빈 방문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도착 이튿날 윤 대통령은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을 방문합니다. 우리 기업 총수들과 ASML 본사를 찾는데 이때 네덜란드 국왕이 동행하고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 클린룸도 시찰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ASML 방문은 한국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3일에는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던 기사의 전당 리더잘과 이준 열사 기념관으로 향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 회복,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강력한 국방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세계 평화 수호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 알렉산더르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 공식 만찬을 비롯한 국빈 일정을 소화하고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과 문화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과 관련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먼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비슷한 점이 많은 나라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점들이 그런 건가요? 네, 우선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또 적은 인구에도 무역과 제조업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가 집계한 2022년 전 세계 상품무역 수출입액 순위에서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이나 또 인구가 작으면서 교역 순위가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 딱 한 곳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네덜란드의 국토 면적은 한국의 40% 수준으로 한국의 경상도와 충청도를 합한 면적에 인구는 한국의 3분의 1 규모인데요. 이런 조건 속에서 네덜란드가 세계 수출입 4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전 세계 실리콘칩의 상당수에 네덜란드 기업이 제조한 소재와 부품이 들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덜란드가 독일에 이어 한국의 유럽 제2 교역국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방문의 핵심 일정도 이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인 ASML 본사 방문입니다. 이 ASML의 방문의 의미가 어떤 건가요?
네, 이 ASML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5나노미터 이하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필수적인데요. 이 ASML이 사실상 시장 내 유일하게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이 ASML의 장비 공급을 기다려야 할 정도라서 이 ASML을 슈퍼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 중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ASML 본사를 방문해 피터 베닝크 CEO와 만나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할 전망인데요. 특히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 중 최초로 ASML 클린룸을 직접 둘러보고 내년에 출시될 최신 노광 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끕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도 함께 참석을 하는데요. ASML은 또 작년 11월 우리나라 화성에서 뉴 캠퍼스 클러스터 기공식을 열었는데요. 이곳에서 ASML이 공급하는 노광 성비를 수리할 수 있는 재제조센터와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현장에 다녀온 페이터 반더 플리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의 인터뷰 함께 보시죠. Recently, I visited the facilities here in Korea of both ASML and ASM, and I was impressed by the size of their investment in Korea and their commitment to Korea as a strategic partner. 네, ASML은 이 시설에 2025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해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 네덜란드의 안정적인 반도체 동맹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앞서 대통령도 이번 방문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 동맹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만큼 이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국권 회복이라든지 6.25 전쟁 같은 우리 근현대사와 또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죠. 네, 맞습니다. 우선 네덜란드에는 헤이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곳인데요. 바로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3명의 헤이그 특사가 파견됐던 지역입니다. 고종은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헤이그 리더잘의 특사를 파견해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 했죠. 그 당시 3명의 헤이그 특사가 천신만고 끝에 회의장에는 도착했지만 일제의 끈질긴 방해로 결국 입장하지 못했던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네덜란드 방문 중 헤이그 리더잘과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이 이 리더잘 회의장을 밟게 된다면 116년 전 헤이그 특사가 끝내 거부당했던 곳을 우리 정상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게 되는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덜란드는 한국전쟁 파병국이기도 한데요. 6.25 전쟁 발발 직후 미 수교국인 한국을 위해 유엔 안보리의 군사원조 결의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또한 지원방열 주축으로 바노이치 부대를 창설해서 신속하게 참전해준 든든한 우방국입니다. 22개 유엔 참전국 중에서 미국, 영국, 호주에 이어서 4번째로 빨리 참전했고 한국 전쟁 기간 중에 5,322명이 참전해서 횡성전투와 인제전투 등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전 70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암스테르담 왕국에서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한국정 참전용사와 유족들을 만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대한 내용과 의미 알아봤습니다. 3박 5일간의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양국의 협력을 한층 강화시키길 바랍니다. 최다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국에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원도 곳곳에 겨울과는 어울리지 않는 호우특보가 발령되는가 하면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12월에 강원도에 호우특보가 발령된 건 역대 처음이고 호우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내려진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내륙은 약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지만 제주도와 동해안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한때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도에는 사상 처음으로 12월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12월 중 강원도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건 특보 관련 데이터가 구축된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 호우특보와 함께 강원 북부 산지에는 대설경보도 내려졌습니다. 한 특보구역에 호우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발효된 건 역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상청은 눈이 내려야 하는 시기에 산지 기온이 이례적으로 높아지면서 고도가 낮은 지역에 눈 대신 비가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겨울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강원과 제주 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100mm가 넘는 장대비가, 수도권과 충청, 남부에는 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1일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12일 오전에,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원 산지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원 중부와 남부 산지에는 5에서 30cm, 북부 산지엔 20에서 5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비와 눈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은 만큼 낙상 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네, 결혼 출산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기록이 깨졌습니다. 지난해 신혼부부 수가 103만여 쌍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는데요. 더군다나 초혼인 신혼부부 10쌍 중 4쌍이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시대.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지 않으면 꼭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를 증명하듯 최근 5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 신혼부부 수는 103만 2천 쌍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혼인 1년차 신혼부부는 지난해보다 3.2% 감소했습니다. 자녀 수도 덩달아 줄었습니다.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46.4%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평균 자녀 수도 0.65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아이한테 신경도 많이 써야 되니까 항상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잡혀 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초혼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 비중은 57.2%로 지난해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초혼 신혼부부 연간 평균 소득도 6,79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1% 늘었습니다. 맞벌이 문화로 소득 수준은 높아졌지만 대출은 늘고 주택 보유 비중은 줄었습니다. 대출 잔액이 있는 부부 비중은 89%에 달했습니다.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부부의 대출 잔액 중앙값은 1억 6천만 원대로 지난해보다 7.3%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보는 것보다는 맞벌이를 해서 해야지 좀 대출 이자나 이런 걸 갚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런 자녀 케어 부분에서는 부모님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 집 근처로 집을 구해서 이제 자녀 양육 같은 거는 부모님의 도움 많이 받는 사람들도 좀 있고요. 네. 주택을 가진 신혼부부 비중은 40.5%로 줄었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 자녀가 있는 부부 비중은 49.8%로 외벌이 부부보다 9.6%포인트 낮았습니다. 평균 자녀 수도 맞벌이 부부는 0.59명으로 외벌이 부부보다 0.14명 적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다툼을 넘어서 강력 사건을 유발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죠. 정부가 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신축 경우에는요, 기준에 미달하면 보안 시공을 요구를 하고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준공 승인을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상 입주자를 들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웃 간의 층간소음에서 비화한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가 최근 10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늘었고 이웃 간의 대화로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에서 범죄 관련 선고를 받은 건수도 2013년 43건에서 지난해 120여 건에 이릅니다. 아파트에서 끊이질 않는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를 골자로 한 대책이 나왔지만 건설사의 보안 시공이나 손해배상이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그런 걸 미리 확인하고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검수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검수를 잘 하고 마지막 분양을 해야 되지 않나. 말뿐이 아닌 확실하게 그렇게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서
확실한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허가를 내주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민원과 갈등이 줄지 않자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층간 소음 기준을 못 맞췄을 경우 신축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설사가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하도록 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완공 후 검사는 물론이고 이렇게 아파트 공사 중에도 층간소음 기준 만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검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가 반드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합니다. 바닥 두께를 25cm로 높이고 고성능 완충제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로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지금보다 4배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인 37dB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층간소음 차단 기술이 LH가 선도하고 앞으로 신축 주택들에는 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준공 또는 이를 통한 비용 빼돌리기 이 부분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서 층간소음 종식 시대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 방음 보강공사 지원을 강화합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재정 보조와 융자 지원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또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보완 시공 대신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손해배상 시 검사 결과를 모든 국민에 공개해 피해 확산을 막을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학 입시철이 시작되자 터무니없는 학원 교수비를 내라거나 강사의 경력을 부풀리는 등 입시 학원들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 고액 학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 등에 과징금 18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학원 강사 경력이나 역대 주요 대학 합격생 수를 거짓 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하는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격적인 대학 입시철을 맞아 불법 입시학원들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내년 2월 16일까지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고액 교습비를 징수하거나 학원 강사 경력을 거짓 과대 광고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한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입시 상담을 벌이는 곳도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학원 교습비가 현재 물가 안전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만큼 이번 단속 기간에 교재비 등 기타 경비가 불법 과다 청구되는지 여부와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안에서 질 높은 입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공공 입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학지도의 전문성이 높은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상담 교사단이 정시 원서 접수 마감일인 다음 달 6일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대입 상담을 진행합니다. 현재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대입 정보 포털에서는 대학별 입시 정보와 성적 산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교육부는 공공 입시 상담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20억 원 가까이 증액했으며 상담 교사단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제2의 요소수 대란에 대한 우려까지 나온 가운데 현재 차량용 요소 4개월분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전국 약 97%의 주유소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되고 있다면서 사재기를 하지 말아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용 요소의 90%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짧은 수입 동선과 저렴한 가격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국내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국내 기업이 제3국에서 대규모 차량용 요소를 확보했습니다.
지난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천 톤의 요소 수입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공급 여력이 지난달 대비 41분이 증가하여 현재 수요 대비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조달청의 추가 비축 6천 톤 계약이 체결되면 1개월분가량의 물량이 더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요소 수입 차질 발생 직후 요소수의 주유소 판매량이 늘었지만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가격도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기준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요소수 가격은 1,602원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를 방문한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도 전국 주유소 약 97%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필요한 물량만 구매해달라며 사재기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요소수의 국내 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반입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제3국 대체 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 할당 관세도 내년까지 연장됩니다. 인도네시아는 3.3%에서 0%, 사우디아라비아는 6.5%에서 0%로 할당 관세를 인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요소수 사재기 방지를 위해 화물차 이용량이 많은 고속도로와 물류기지 인근 주유소 약 50개를 현장 점검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자, 문제는 이 요소와 같이 경제 안보와 직결된 품목인 경우에 어떻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 하는 점일 텐데요. 정부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범정부 사령탑인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공급망 기본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경제안보 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장과 경제안보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 내년 6월까지 설치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망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소관부처는 2025년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급망 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범정부 대응 체제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와 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 등은 내년 하반기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됩니다. 경제안보 TF를 통해 관리 중인 200여 개 핵심 품목 역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 품목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경제안보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생산에 기여하는 사업자는 소관부처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로 선정해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기반 신설, 기술 개발, 비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해 소관부처별로 운영 중인 관련 조기경보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급망 선도 사업자와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설치하는 안도 추진 계획에 담았습니다. 재원은 정부 보증 공급망 기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고 기금은 경제 안보 품목의 확보와 국내외 시설 투자 등을 위한 대출, 보증, 출자 지원에 사용됩니다. 정부는 국회 보증 동의 후 수출입은행 전담 조직 신설, 기금 심의회 구성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기금 운용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 한편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맞불을 놓은 겁니다. 의협은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는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파업이 가결되더라도 정확한 돌입 시기는 미지수입니다.
이는 즉각 파업에 돌입하기보다 증원 과정을 지켜보며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민 80% 이상이 증원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또한 의협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1000명당 2.2명이다. 네.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라는 거예요. 또 특히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특정 지역인 서울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서울에는 1000명당 3.47명인데 의사가 네. 경북의 경우에는 1.39명. 의료계에서 파업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관심은 파업과 휴진 등에 대비해 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의료 현장에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협은 총파업과 별개로 오는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흔히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으로 부르는데 공제 요건들을 알면 아는 만큼 봉투가 두툼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오르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됩니다. 김민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비빔밥 한 그릇은 1,577원, 냉면은 11,308원에 달합니다. 점심값 만원 시대, 정부가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립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됩니다. 기존에는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만 30% 공제됐지만 올해부터 영화 관람료도 같은 비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다만 도서, 미술관, 영화 관람료 등에 대한 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한도도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기본 300만 원 한도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 기본 250만 원에 추가 한도 2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였던 월세 세액공제 주택도 4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됩니다. 이 밖에도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돼 하위 3개 구간 기준 금액이 상향되고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했을 경우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됩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오늘 오전 군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훈련 중 서해로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는 비상탈출했고 전투기는 서해로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는 한국 해군과 해경에 의해 구조돼 군산 공군기지로 이송됐습니다. 군산 공군기지는 우리 공군과 주한미 7공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축전을 교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전에서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글로벌 도전에도 공동 대처하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 모디 총리도 한국과 인도가 앞으로도 민주주의, 법치 등 공유 가치를 바탕으로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현지 시간 11일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이탈리아 라테라노 대성당에서 열리는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유 장관은 파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을 만나 문화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특별 미사와 특별 사진전 등 기념 행사에도 자리했습니다. 한국과 교황청의 관계는 지난 1947년 제임스 패트릭 번 주교가 교황 사절 자격으로 한국에 부임하면서 시작됐으며 바티칸 박물관에서는 공식 안내책을 한국어로 번역해 발간하는 등 수교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한 달간 열리는 눈꽃 동행 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인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조태영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열린 눈꽃 동행축제. 지난 5월 봄빛, 9월 황금역 동행축제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소비축제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올라온 소상공인은 부스를 차리고 저마다 제품 홍보에 한창입니다. 소비자들과 함께하고 또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하면서 이 댕류자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통영에 너무 싱싱하고 좋은 제품을 여기 와가지고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기쁘고 너무 재밌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해녀복을 생산하는 한 디자이너는 작은 전시회를 열며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해녀복이 일제 야마모토 소재로 반세기 동안 그렇게 제작이 됐다가 국산 소재로 개편을 해서 이제 새롭게 해녀들한테 보급이 되고 있다는 걸 대중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서. 이번 축제는 4일부터 31일까지 전국서 다양한 테마로 진행됩니다. 지역 특산물과 전자기기 등 참여기업 제품을 전통시장 상점가 약 1,800곳과 100년 가게 2,383곳, 200여 개 온라인 채널에서 최대 50% 할인 판매합니다. 생산자랑 직접 거래도 되고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좋은 제품들을 저렴하게도 팔고 이런 행사가 좀 이렇게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고.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공주 산성상권, 대구 두루점코 상권 등 전국 주요 상권 11곳은 연말 경품 이벤트를 열고 서울 코엑스는 21일부터 4일간 따뜻한 선물 가게 컨셉으로 소담 마켓을 엽니다. 또 전주 한옥마을 등 30여 곳에서는 지역 명소를 소개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상시 진행됩니다. 추운 겨울 이웃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캠페인도 마련됐습니다. 축제 기간 헌혈 행사와 재능 나눔은 물론 축제에 참여하는 70개 기업은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30만 원 상향해 모바일 충전식 카드의 경우 최대 180만 원까지 10% 할인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동행축제 화이팅! KTV 조태영입니다. But smile.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You put my favorite song on. I put my feet up, and we just sing along. And I can't help but feeling, just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forever? I'm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together? If I could stop the time, don't you know that I would? 'Cause I'm just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forever?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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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tch you as you sleep. You don't know I'm looking. With you everything's complete.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I put your favorite song on just to wake you up. When I dance around, I can't help but feeling, I'm just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forever? I'm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together? If I could stop the time, don't you know that I would? 'Cause I'm just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forever?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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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loving this moment.
we stay here forever? I'm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forever? I'm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forever? I'm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forever? I'm just loving this moment. Can we stay here forever?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기온이 낮은 지역은 눈이 섞여 내리겠고 대부분 내일 오전에 영동과 경상 해안 제주는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그 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양은 동해안의 최고 80에서 120,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40, 전남 해안과 제주는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눈의 양은 강원 산간 많은 곳에 50cm 이상, 영서 북부는 5cm, 경기 북동부는 1cm 미만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영동과 동해안, 제주로는 대설 및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서울 10도, 대전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이맘때보다 추위가 덜하겠는데요. 낮 동안 속초 6도, 강릉은 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겨울 날씨치고 덜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와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주말인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겨울보다는 봄이나 여름에 어울릴 법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산불 위험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비나 눈으로 시야가 좋지 않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비가 그치면 강한 추위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추위 대비도 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